당당하고 용기 있는 나로 태어나기. 안월령. 탐험하는 자가 없으면 그 길은 영원히 못 갈 것이요.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역사를 무엇으로 꾸미잔 말이요. 다행히 우리 조선 여자 중에 누구라도 가치 있는 욕을 먹는 자가 있다 하면 우린 안심이요. 나도 그녀처럼 용감해질 수 있을까? 나도 나혜석처럼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 나혜석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본 것은 내가 첫째 딸이 1살이 막 지났을 때였던 것 같다.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나혜석이라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내가 그 당시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기르고 있어서 그런지 신문기사의 마지막 줄에 치매에 걸린 나혜석은 끝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연고자 병동에서 숨을 거두었다라는 문장이 두고두고 나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혜석에 대해 더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차세대 시그니피컨트 우먼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자는 제안을 받는 순간 나혜석이 생각나서 선뜻 참여하겠다고 했다. 나혜석이 쓴 글과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니 나혜석은 불운한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가 아니라 당당한 한국 최초 신여성으로 느껴졌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혼 고백서, 독신 여자 정조론을 발표하면서 사회적으로 멸시당했지만 조선 여성을 위해 글을 쓰겠다는 신념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여성 멘토 양영희 영화 감독, 황희정 씀. 우리 여성은 역사적 운명에 봉건시대 미개한 인간처럼 순응할 것인가, 현대 새로이 발현된 인간 가치인 초자아로서 운명을 넘어설 것인가, 이것은 얼마나 여성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낼 것인가에도 관련이 있다. 인간 세상에서 아직도 나약한 존재인 여성, 이 존재성을 넘어서야 하는 것 또한 향후 100년 이상의 시대적 운명, 약자로서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든 이 약자로서의 운명을 넘어서야 여성에게 새로운 운명이 오고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양영희 감독의 용기 있는 고발은 역사적 폭거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을 향해 돌을 던지고 지독한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감히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역사와 고리처럼 연결된 자신의 비극적 가족사적 운명을 끊어내고 고통에서 벗어나려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을 성장시킨 것, 그리고 뒤틀린 역사의 쳇바퀴에서 용감하게 탈출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하기로 한 것이다. 그녀의 해법은 이념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사건을 감추고 포장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닌 있는 사실과 상처를 그대로 드러내고 알리고 문제 제기하고 함께 논의하기를 택하기로 한 데에 있다. 이 부분이 내가 양영희 감독을 내 밤 100년 이후 여성 멘토로 삼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녀가 역사적 약자로서의 용명을 극복한 것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다. 박수를 보낸다. 내 삶의 정신적 멘토 홍삼언니. 사실 내가 오늘날 있기까지 나를 지탱케 해주고 삶의 지혜와 강직함을 일깨워준 한 평범한 이웃집 아주머니 한 분이 있다. 그 이름은 바로 홍삼언니라 불렀던 홍삼가게 사장님이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인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에서 주인공 오디세우스는 10여 년 동안 전쟁터에 있을 때 아들을 멘토에게 돌보게 했다고 한다. 멘토는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때론 아버지처럼 그의 아들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주었다. 이 일화로 멘토라는 단어는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나에게도 멘토 같은 사람, 홍삼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땐 먹을거리를 만들어 놓고 쉬는 시간에 와서 먹게끔 홍삼언니는 재촉을 했다. 많은 음식 중에 제일 많이 먹었던 음식이 일명 꿀꿀이 죽이라 불렸던 콩나물 김치죽이다. 꿀꿀이 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그때그때 있는 반찬들을 다 넣고 끓여서이다. 여기에 기본으로 꼭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콩나물과 배추김치다. 유난히 나는 콩나물 머리를 좋아했다. 고소하고 예쁜 노란 콩나물 머리에 그 아삭아삭 씹히는 맛과 푹 익은 김치와의 만남은 말 그대로 환상이었다. 여기에 밥을 넣고 끓이면 걸쭉한 국물이 우러나온다. 아마 친정엄마가 끓여줬던 고향의 맛이 아니었나 싶다. 지금 생각해도 입에 침이 고인다. 홍삼언니는 나에게 먹을 것만을 챙긴 것이 아니었다. 계속되는 생활고로 피폐해 있던 나의 마음에 사랑과 배려심도 일깨워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키워주었다. 또한 손님들과 문제가 생기면 홍삼언니의 해안을 통해 대처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내가 나약함에 빠질 땐 강직함을 심어주고 삶의 지혜로 옆에서 용기를 준 홍삼언니는 내 삶의 등불처럼 나의 멘토가 되었다. 내가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다시금 되살아날지는 잘 모르겠다. 학창 시절 우리는 시모느 드 보부아르와 장폴 사르트르에 대하여 동경의 시선으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의 계약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가 너무 획기적이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여자로서 태어나서 남자의 존속적인 가부장적인 제도에 살던 우리에게는 그녀의 사상이나 이념이 새롭게 다가왔다. 또한 그녀의 다자연에는 정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나도 그녀처럼 되고픈 생각과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1900년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시모느 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은 프랑스에서 1949년 출판되어 도덕적인 혁명을 규정하는 여성주의적 실존주의를 시작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것을 나 또한 그녀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자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다. 보부아르가 여성의 억압에 대한 근본으로 인식한 것은 여성의 사회적 구축이었다. 지금의 시대에는 당연한 말이라 들겠지만 1900년 시대에 이러한 실존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실행해 나갔다는 것이 나로서는 오늘의 시대의 멋진 자존적인 여성의 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 이야기 저자 김경애. 나는 어릴 적 꿈이 뭐였지? 내게도 꿈이 있었던가를 반문해 보지만 현실에서의 나의 꿈은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다. 내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일이다. 때론 남편에게조차 꼰대 소리 들으며 골동품 취급을 받곤 하지만 라떼라는 말을 곧잘 하는 신세대 여성임을 자부하고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기회가 왔음을 인지하고 손을 내밀어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지난 60평생 삶을 살아오면서 나름 실패한 삶이란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하루하루가 내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추억으로 되새길 수 있는 청춘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지금도 뒤돌아보며 가슴 뛰었던 일들이 더 많았다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돌이켜보면 무엇 때문에 이리도 아둥바둥 살아왔을까 싶기도 하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이킬 수 없다면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을 뿐이다. 내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들처럼 흐르는 세월에 안주하기보다는 못난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고 여자의 일생을 살아갈 내 아이들만큼은 좀 더 편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여성으로서 당당히 자신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 오늘을 사는 이 시간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내겐 또 다른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이웃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며 또 내일의 소일거리를 찾아가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만난 내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 거울에 비친 나 소장남. 나의 시그니피컨트 우먼, 한국 문단의 거목이었고 대한민국의 자랑인 토지의 작가 박경리. 선정 이유는 문학과 함께 오롯이 걸어온 선생의 삶을 존경하며 사랑하고 베풀자. 큰딸이 결혼한 지 4년 만에 손녀를 출산했다. 우리 집에는 30여 년 만에 아기의 출생으로 경사에 기쁨이 가득하다. 나는 친정엄마 없이 아이들을 출산하고 키우느라 힘들었던 기억에 내 딸에게는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줘야겠다는 마음에서 자주 찾아가 도왔다. 그런데 여동생과 통화하던 중 나도 많이 힘들었는데 언니가 조금만 도와주지 섭섭해 라는 말을 듣고 돌이켜보니 새 아이 키우며 직장에 다니느라 동생 출산을 돌보지 못한 게 서운했던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입장이 우선이라 언니이지만 엄마이길 원했던 동생 입장에선 내가 늘 부족했을 것이다. 언니로서 미안하고 시간에 쫓기며 살던 그때가 안타깝다. 진정한 리더. 대문 밖에서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거렸다 라고 한 것 같이 많은 유혹과 함정이 있었겠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평생 한 길을 걸어온 박경리 선생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상이라고 느꼈다. 이 시대를 이끌고 살아가는 후손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람 냄새나는 온기가 전해온다. 나는 남원 산골 농부의 5남매 중 맏딸로 태어나서 유년기는 비교적 평범하게 자랐다.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동생들을 보살폈으며 결혼 후엔 직장에 다니며 아이들 3남매를 돌보느라 나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다. 물론 동생들도 각자 잘 살고 있으며 자녀들도 성장하여 그 어렵다는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해서 본인들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 모든 게 고맙고 감사하며 보람을 느낀다. 이제 내 나이 60길에 들어서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남은 길엔 과연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한껏 기대되고 설렌다. 열심히 일하느라 늙을 시간이 없다. 쇠붙이로 된 차가운 청진기가 살에 닿아 소스라치게 놀라는 환자들을 보며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펴진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어주고 치료받지 못해 죽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오지의 병원을 세웠던 따뜻한 의사 선생님. 인천 최초의 종합병원인 길병원을 설립했고 운영하던 대학들을 통폐합하여 정원을 줄이고 대대적인 개혁으로 대학교 100위권 밖에서 20위권까지 순위를 올려놓았으며 국내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학과를 만드는 등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혁신 중인 나의 시그니피컨트 우먼. 7개의 종합병원에 400여 명의 의사와 2,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그녀는 바로 우주 최강 동안의 92세 이길려 총장이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서 시니어까지 교육 인생 30년 열심히 내 길을 걸어왔다. 돈 안 되는 일만 하냐며 지인들의 염려도 있었지만 누가 뭐라 해도 꾸준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경력 낭비 없이 근무하여 청주교원대 유치원 원장연수에서 5, 60대 원장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2004년 최연소 30대 유치원 원장이 되었고 내 분야 최고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한 나는 내 인생의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기에 이후 어린이집, 레고 에듀케이션 센터 등 하고 싶은 사업들을 거침없이 펼쳐나갔다. 이제 좀 더 큰 점 하나를 찍으려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살린 교육법인을 준비하고 있다. 나의 시그니피컨트 우먼 이길려 총장님을 본받아 내가 하는 일의 근본을 잊지 않고 고객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여성교육 사업가가 되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느라 늙을 시간이 없길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마지막으로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임신하고 아이 낳아 몸조리하는 시간마저도 아까워 출근 전날까지 근무하고 사주시고 바로 출근하는 과정을 2번 겪으며 2아들을 얻었다. 뱃속에서 힘들었을 2아들에게 이제라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3년 8월 수봉공원 언저리 행복정원에서 주식회사 땡스 티 에듀 김원희. 제2의 삶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낭독 유영주. 보람있고 아름다운 멋진 노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고 순간순간 성찰하며 성장하는 제2의 삶에 대한 준비.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힘들고 지칠 때 희망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나는 대한노인의 연수지회 이경자 회장님이 생각났다. 이경자 회장님은
인생 선배로, 학교 선배로 당신의 꿈을 하나씩 이룬 분이다. 회장님은 당신 경험에서 나온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몇 가지가 기억에 남는다. 첫째, 지금 시대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남녀 각각의 장점과 자신의 강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목표를 하나씩 성취하면 된다. 둘째, 책을 많이 읽어라. 도전을 하다 보면 장애를 만난다. 그럴 때 책 속의 성공자들의 사례를 가지고 해결해라. 책 속에 답이 있다. 셋째, 수시로 자기 암시를 해라. 나는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항상 꿈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꿈꾸는 사람은 정년이 없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하루하루 감사하며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라. 인생은 짧다.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다. 선택하는 순간 나는 이미 변하고 있는 것이다. 되돌아보니 나는 거의 10년 주기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나를 인정해주는 좋은 분들도 많았으며 시대운도 있었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한 결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운 좋은 사람이었다. 내가 이 회장님의 삶을 등대로 바라보고 가는 것처럼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나침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실천 의지를 다진다. 정년이 없는 현대 사회에는 자신의 꿈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도 많아질 것이다. 나는 행복나눔 인류 정신인 하루에 한 가지 착한 일 하기, 한 달에 2권의 독서 나눔 활동, 매일매일 5가지 감사 쓰기를 꾸준히 실천하여 변화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으로 더욱 더 빛을 발하고 싶다. 또한 나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감사하기를 실천하고 급변하는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잘 적응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나의 꿈을 하나씩 실현할 것이다. 나는 여러 분야 사회활동에서 인정받는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함께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조력자가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멋지게 성공할 것이다. 진아영 교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내놓은 이유는 병마의 터널을 지나면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삶의 목표가 자신이 익히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세상에 나누는 것, 바로 기여라고 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녀는 병마와 싸우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스스로 이룬 것 같지만 그 내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자신을 성장시켰으며 성공으로 이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나도 한참 아팠을 때 100일 동안 참회 기도를 했었다. 인스타그램에 100일 동안 고마운 것, 미안한 것들에 대해서 쓰는 미션을 했었고 그것을 하면서 나는 미안하고 감사한 일들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아영 교수가 말하는 기여는 그렇게 감사한 것들에 대한 답례로 자신의 것을 나누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나 또한 내가 가진 재능과 열정으로 나와 내 주변 그리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사소한 어떤 것들이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가진 재능과 열정으로 다양한 방법과 채널을 통해 이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곽정숙.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도 지나고 이젠 바람도 공기도 하늘도 햇살도 가을을 노래하고 있네. 5월 말쯤 차세대 지도자 연합회에서 문자가 왔더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 20명이 모여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성 지도자를 찾아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하여 바로 답장을 보냈어. 내 생에 처음 하는 작업이라 긴장감과 두근거리는 마음이 더 앞서더라. 수필 제목은 할머니 남의 것은 개똥이다 하기로 하고 내용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여성 지도자라고 하여 내가 살아온 길을 쓰기로 마음먹었어. 초등학교 때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할머니 슬하에서 자랄 때 엄마 할머니 늘 하시는 말씀, 남의 것은 개똥이다. 할머니는 손주들이 무슨 말을 해도 중간에 자르거나 하지 않고 다 듣고 늘 남의 것은 개똥이다 라고 해서 그때마다 우린 또 그 소리 했지만 마음은 늘 편안하더라. 우린 환경의 영향을 받고 생활하며 특히 어린 시절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어른이 되어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진가가 나오는 법,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지. 우리 아이들과 나를 보아도 그렇고. 남편 사별하고 두 아이와 힘들다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 할머니 개똥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할 때 내 자존감은 뿡뿡 올라가더라. 대안, 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저축하여 행복부자, 긍정부자 되자. 차세대 시그니피컨트 우먼 프로젝트 참여로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느꼈고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글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엄마라는 선물. 겁이 많은 나에게 출산이란 경험하지 않은 공포였다. 내 주변에서 출산의 경험을 한 분들은 산통을 논문 작성과 비유하며 말하였다. 논문은 정신적인 고통, 산통은 신체적 고통으로 말씀해 주셨다. 나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예정일 전달까지 강의하며 활동량을 늘렸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 진통을 느꼈고 가짜 진통인지 진짜 진통인지 모르는 나는 앱을 통해 진짜 진통을 확인한 후에야 산부인과에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간호사가 1시간 뒤에 병원에 방문해 달라고 해서 나는 알람을 맞췄다. 그때 1시간은 하루같이 길게 느껴졌다. 알람이 울리고 병원에 가기 위해 새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한참을 서성였다. 새벽 5시 30분쯤 병원에 도착하니 주변은 어두웠고 병원 문도 닫혀 있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빛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갔고 수술실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는 첫 번째 방으로 나를 안내해 주었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나에게 간호사는 초산인데 진행이 빠르다며 무통주사를 놓아주었다. 무통주사를 맞아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너무 힘들어하자 두 번째 무통주사를 간호사가 놓아주었다. 간호사는 10시부터 출산 준비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방에서 나갔다. 남편, 지금 몇 시야? 9시 45분. 고통스러움의 시간은 한없이 늦게 흘러갔다. 희정씨, 호흡법 연습 많이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다가오셨을 때 시간이 10시였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의사 선생님은 연습한 대로 호흡을 하라고 하셨지만 배가 너무 아파서 주변 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의 도움으로 35번째 생일날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 출산을 해낸
내 자신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엄마가 되어 행복했다. 딸에게 배운 무한한 사랑. 수진. 내가 정한 시그니피컨트 우먼은 지선아 사랑해 저자 이지선이다.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20대에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 잘 극복했고 내 삶에도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준 인물이다. 책을 읽으며 공감되는 내용에 많이 울었고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다. 누군가의 삶을 통해 내 삶은 그래도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다. 14년 전 내게 일어난 일은 이지선이 겪은 고통과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생사와 관련 있는 남의 아픔보다는 내 손톱 및 가시가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견딜 수 없었다. 난 사랑하는 두 아이들, 남편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2010년 가을에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다.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가 붙여진 건 아니었지만 얼마 남지 않은 기한이 적혀있는 우편물을 받은 것도 내겐 꽤 충격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공적인 우편물을 받게 되면 읽기도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트라우마가 생겼다. 남편은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생이 사업하는데 6억이나 되는 큰돈을 보증서 줬다고 했다. 동생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부도가 났던 것이다. 직장에서 2억을 대출받고 시부모님 집을 처분하여 졸지에 시부모님과 합가하게 되었다. 매달 250만원씩 보증선 돈을 갚아야 했고 우리는 지금도 남은 돈을 갚고 있다. 합가는 경제적인 부분도 힘들었지만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건 시어머님과 갈등이었다. 각자 편하게 살다가 좋은 일로 합가한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일로 같이 살다 보니 서로 예민했고 어머니는 사소하고 작은 일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큰 소리를 내셨다. 방문이 부서질 정도로 문을 꽝 닫으시는 것은 예사였고 거실과 방을 쿵쾅거리며 걸으시고 당신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시며 공포감을 조성하셨다. 한번 화가 나시면 보름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받지 않으시며 냉랭한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셨다. 모든 스트레스와 화를 며느리인 나에게 푸셨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 빚도 갚은 상태이고 그 사이 나와 딸 아이를 예뻐하시던 시아버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뒤에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으며 나를 힘들게 하셨다. 그랬던 어머니가 8개월 전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다행히 뇌졸중 초기여서 한 달간 입원 치료 후 퇴원하셔서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혼자 식사하시고 집 주변 산책도 하신다. 서슬퍼렇게 시집살이 시키시던 어머님도 그 일이 있은 후에 많이 노쇠해지시고 마음도 약해지셨다. 지금은 당신 아들보다 나를 더 많이 찾으시고 의지하신다. 어머님과의 갈등으로 어려울 때 철저하게 방관자였던 남편도 이제 조금씩 내 마음을 헤아려 준다. 당시 딸아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다. 나는 가끔 딸아이를 보며 혹시 전생에 테레사 수녀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나중에 딸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가 힘들고 마음 아파하는 일을 볼 수 없어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자처해서 해주었다고 한다. 지금도 둘이 있을 때는 엄마를 완전 공주 대접해준다. 마치 딸과 엄마가 바뀐 것처럼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다. 사랑하는 딸이 없었다면 그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날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 내가 사는 이유였던 나의 딸.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럽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시간과 상황들도 내 덕분에 잘 이겨냈어. 누구보다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 각자의 삶을 응원해주며 서로의 꿈과 목표를 존중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한다. 불의의 사고로 건강을 잃었던 이지선이 그랬던 것처럼 갑작스레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께 이 또한 지나가리니 그 어려웠던 순간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꼭 온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이겨내십시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라 인프리의 낭독을 맡게 된 강동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오프라 인프리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용기와 이루로 우리에게 삶과 목적의 방향을 발견해준 오프라 인프리의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는가, 거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토크쇼 오프라 인프리 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인 방송인 오프라는 1954년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였던 그녀는 성폭행, 마약 중독, 아이 죽음으로 얼룩진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학교로 돌아가 불운에서 벗어나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최연소 뉴스 앵커, 최초 흑인 여성 앵커 등의 타이틀을 거머쥐며 방송인으로서 명성을 이어갔는데요. 마침내 1986년 9월 8일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 오프라 인프리 쇼는 미국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토크쇼로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수출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명예학사 학위를 받았고요. 미국 대통령 오바마로부터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분명 오프라 인프리의 말이나 책을 읽으면서 나는 가진 경험이나 지식, 주관에 따라 우리 각자가 걷는 길은 비슷할 수도 있고 동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프라 인프리의 말에 새로운 길을 창조하고 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과 함께 이 말을 의미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요. 선택의 연속에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발을 내딛까 때로는 겁이 나고 불안하고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길이 궁금해지거나 때로는 좋아 보여서 무작정 따라가고 싶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오프라는 나에게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며 희미하지만 그래도 목적지나 경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전반부는 직업이나 사회적 성취를 목표로 외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 중년이 접어드니 개인적이고 내적인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말도 걸어보고 평범한 말도 오프라는 가장 따뜻한 말투로 오늘도 나에게 희망을 보내줍니다. 오프라 인프라는 나에게 이런 문장을 통해서 힘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당신은 당신의 행복, 성공, 풍요, 성취, 평화, 기쁨, 그리고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 분명한 건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오프라는 나에게 성공과 용기, 사랑이라는 글에서 내게 힘을 주는 말을 건네주죠.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담대한 꿈이 그를 따릅니다.
When you make the process, you call that the big dream can follow. 또한 사랑과 우정이라는 말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을 기회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찾아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The chance to love and be loved exists no matter where you are. 라고 합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려주는 오프라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나는 오늘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에 걸음을 멈추고 중요한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이전과 다른 세계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맞는 삶이 때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항상 내 나이를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때로는 철이 없었던 내가 걱정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더 나은 자신과 만나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습니다. 그 소중한 하루가 모여서 나다움을 내 나이를 만들어 갈 테니까요. (5년) 전 어느 날 교육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으로 육군 공공부대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것이다. 담당 사회복지사 덕분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초교육으로 군부대에 다녀올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선생님, 강의평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개념으로 군 인성교육도 가능하냐고 문의했어요. 장병이 아닌 교관 대상으로 올 ESC 20회기 1년 장기 프로로 진행될 재능기부였다. 대상에 변함이 없고 20회기 교육 콘텐츠가 없는 상황인데 2주에 한 번씩 만들어서 제가 어떻게 수업해요? 선생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하신다. 자원봉사 교육에 열정을 더하고 싶었고 교육으로 재능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은 벌써 흥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회기를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수업을 위해 걱정하는 나에게 잘 알고 있었던 최숙향 선생님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재능기부 가능한 선생님들께 요청해보세요 하는 게 아닌가. 혼자 20회기 수업을 생각하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듣게 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의 고민을 인천 차세대 여성지도자연합회 리더님들 그리고 사랑의 열매 나눔 선생님에게 군부대 재능기부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 일어났다. 교육으로 기꺼이 나누겠다는 선생님들 덕분에 기초교육에 이어 작은 차이가 인성이다라는 주제의 소제목으로 차세대 여성지도자연합회 유영주, 허동주, 정성숙, 이재순, 박양숙 선생님 그리고 사랑의 열매 나눔교육 최숙향 선생님의 재능 나눔으로 나의 힘을 덜어주었다. 20회기에서 50%가 줄어든 셈이다.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설명하던 테레사 효과, 나비 효과, 부메랑 효과가 나에게도 크고 작은 변화들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의 삶은 연극처럼. 저자 장현숙. 어떤 꿈틀거림이 내면에서 자꾸 일어납니다. 시민연극반에서 창작 대본을 쓰면서 어릴 때 배웠던 작은 움직임들이 기억 속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신기하기만 합니다. 마치 진짜 연극인이 된 듯 황홀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이 무엇인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대본 리딩을 하면서 설레었고 내가 만든 대사를 읽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박은희 감독은 티칭을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호흡법을 강조했습니다. 호흡법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감독은 무대 위에 올라가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위아래 조명과 소품 위치, 그리고 배우들의 동선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전문가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무대 연출을 구상하는 눈빛, 저 멀리 가리키는 손동작은 마치 한 마리 독수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는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배우고 싶은 모습입니다. 조용하면서도 나지막한 목소리는 매력적인 힘이 넘쳐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행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긴 여행기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즐기고 싶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깨어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 다시 관객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기회가 3번 온다는 말이 있는데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못 잡는다면 후회를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연극을 밑바탕으로 다져진 나의 강의를 통해 나에게 온 기회를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난 마지막 강의를 하는 그날까지 주인공이고 싶습니다. 내 작품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배울 것이고 관객들한테 행복의 시간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내가 박은희 감독을 만나면서 느끼고 배우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현재의 시간들은 또 다른 이에게는 꿈을 향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봅니다.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 그리고 행복한 시니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장현숙 강사이고 싶습니다. 박은희 감독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NYU 석사교육 연극 전공을 했고 현재는 극단 고향 대표, 서울교육극단 대표, 한국연극협회 회원, 한국연출가협회 회원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희망을 안겨준 박 감독님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시그니펀트 글쓰기 이영자.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우리 지역에서 구의원 의장을 역임하고 계시며 나와 오랜 인연을 함께 나누며 내 인생의 멘토로 삼고 있는 유옥분 의장님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유옥분 의장님은 현재 인천 동구 구의원을 역임하고 계시며 구의원 의장직을 맡아 지역을 위해 오랜 노력과 봉사를 수행하며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아 최근에는 최고 의장상을 수상하셨다. 의장님의 지역사회 활동 시작은 새마을 분회에서부터 시작되어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고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하셨다. 이후 구의원을 삼선하는 등 실천 현장에서 의욕 넘치고 늘 긍정적인 마인드로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신다. 나와 유옥분 의장님의 인연은 과거 2008년 적십자 인천 동구 대표로서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당시 협회의 회장과 총무로 만나 함께한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함께 활동을 하였을 때는 물론이고 멀리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칭찬의 말씀과 언제 어디서든 순간순간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잊지 않고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시는 모습을 통해 내 마음속 멘토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의장님의 오랜 기간 이어온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봉사정신은 내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과 봉사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항상 배움을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왔다. 이러한 나의 배움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다 빠져버리는데 콩나물은 어떻게 무럭무럭 자랄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봉사와 배움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는 과정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두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게 된다. 꿈에서도 학교를 가면 가방이 없거나 책이 없거나 연필이 없어 수업을 못 듣는 등 꿈속에서도 배움의 욕망을 놓지 못하며 살아갔다. 그 이후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녹색 어머니를 하면서 본격적인 봉사의 길이 시작되었다. 그러다 35년 이후 배움의 길에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한 단계 지나 교육의 자리에 오기까지 쇼핑하듯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로 주말에도 배움의 길을 찾아다녔다. 눈사람은 한 주먹 쥐어 굴리기 시작하면 크나큰 눈사람이 된다. 배움의 길에서 늦은 나이에 학교를 가서 배우다 보니 처음에는 무에서 조금씩 배우고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한 주먹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크나큰 눈사람이 되어 있다. 배움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받아 1년, 2년 하다 보면 마음의 양식이 눈사람이 한 주먹으로 시작하듯 큰 눈사람이 되는 과정처럼
양식의 높이가 한 장, 두 장 쌓이는 것이라 본다. 내 삶을 봉사의 길로 이끈 첫 행동은 초등학교 시절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친구와 함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매일 점심에 끓인 라면이었다. 당시 선생님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개인 사비로 라면을 구매하여 점심 식사 대신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나도 그 은혜를 받은 한 학생이었다. 당시 선생님을 도와 친구와 함께 매일 점심을 끓인 당번 역할을 하게 되었고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 이것이 나의 봉사에 대한 시작점이었으리라 싶다. 지금은 국가 자격인 사회복지사 전문 자격으로 상담을 하고 전화 상담과 개인 상담, 나눔 강사를 하며 프리랜서로 치매 예방 상담과 성인 심리 상담 등 자원봉사 기초 강사를 하며 때로는 풍선아트, 재능봉사도 하고 적십자봉사, 재난심리봉사 등 다양한 봉사를 하지만 제일 기억나는 것은 강원도 강릉 고등학교 주위에 인간 눈길을 만들어 주어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를 등교를 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해서 인천 적십자 봉사원들이 모여 버스를 타고 다녀온 기억이 있다. 태안 기름 제거 봉사를 갈 때도 인천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눈보라가 너무 심해 태안에 가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도 있었으며 연평도 폭격 사고 때는 인천 연안부두 찜질방에서 연평도 주민들을 급식을 하며 몇 달을 인천 적십자 봉사원들이 구별 인원을 나누어 급식 봉사를 하여 연평도 주민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봉사했을 때 나름 보람을 느끼곤 했다. 다양한 봉사를 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콩나물이 물을 주면 다 흘러 물이 없을 텐데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듯이 그와 같이 내 마음의 양식도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쌓여갈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의 정치인으로서 독일 통일 이후 최초 동독 출신 여성 수상입니다. 그녀는 독일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국제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의 삶과 그녀의 철학, 그리고 그녀가 남긴 명언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삶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독일 동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물리학을 전공하였으며 독일의 통일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의 삶의 철학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입니다. 그녀는 독일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경제 발전과 국제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나는 4남 5녀 중 장녀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교육에도 열의가 강하셨습니다. 언니를 부러워하며 자란 심술쟁이 동생의 교사 발령을 받던 날 동네 약국 아저씨께서 막걸리통을 들고 집으로 오셔서 부모님께 자식 농사 잘 지어 축하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하나 둘 모여 축하하며 잔치처럼 화기애애하며 마을에 경사가 났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작은 동네에서였는지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식들의 바른 성장으로 우리 아버지는 동네 유명인사가 되셨고 늘 우리의 형제들을 대견해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는 동사무소 서무 담당께서 통장 임명의 봉사 기록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평소 기록을 찾아볼 일이 없었기에 막연했지만 자원봉사센터 가면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기에 센터에 방문하여 기록을 출력하였더니 2006년부터 최근까지
10장의 기록이 나와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오랫동안 봉사를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봉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릴 땐 수줍음이 많아 대답도 못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봉사로 바뀌었던 것일까? 그냥 타고난 성격일까? 나는 어릴 때부터 타고난 활동가였나? 어려서 아버지의 관심과 견학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했던 교육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객지에 있을 때에는 늘 자녀의 안위를 염려하시던 부모님의 사랑과 배려가 기억납니다. 나도 동생들을 사랑과 배려로 챙기게 되었고 그런 동생들도 맏언니의 의중을 잘 알고 작은 의견 하나하나 저의 결정에 승낙하에 따랐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더욱 더 신뢰하였습니다. 저는 저보다 타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이 되어야 마음의 평안이 듭니다. 하지만 저의 딸은 이런 저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 소모를 한다며 불평이 많습니다. 나의 활동적인 성격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과 배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 국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16년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총리였습니다. 아마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 같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봉사로 사람들과 소통할 것이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활동가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훗날 따뜻하고 정 많은 활동가로서 사람들에게 기억과 마음속 깊이 남고 싶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꿈. 나는 길 가다 클로버 무리를 보면 그때마다 멈춰서서 무의식적으로 행운의 상징인 네이클로바를 찾는다. 하루는 그런 나를 보며 곁에 있던 아들이 말했다. 엄마, 혹시 세이클로버 꽃말은 뭔지 아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나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아들이 말했다. 세이클로버 꽃말은 행복이에요. 이렇게 널려있는 행복 속에서 왜 굳이 행운을 찾으세요?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이에 이제서야 나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 특출난 재능이 없으니 무언가 특별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만 생각했었다.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세이클로버처럼 내 안에 많은 행복과 재능들을 보지 못하고 네이클로버 같은 특별한 무언가를 목말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본다. 기적의 오로라 박순분. 꿈을 꿈으로만 갖고 있지 말고 평범이 비범이다 라고 썼던 나의 좌우명에 퀼트를 작업하듯 한 조각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 보아야겠다. 나만의 여성상을 디자인하여 색감도 더해보고 정성을 쏟은 작품을 선보이며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관심도 칭찬도 사랑도 존경도 받는 4가지가 있는 멋진 인생으로 다시 살아보고 싶어진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시그니피컨트 우먼 에세이 공저에 무소유를 사랑한 여인을 쓴 김양숙입니다. 김영한, 본명 길상화. 이 여인과 백석 시인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담긴 식기가 있어 낭독합니다.
길상화. 이상욱. 잎이 먼저 나와 잎이 질 때 꽃대를 세워 꽃과 잎이 만나지 못하는 인연. 8월에 그 사람처럼 땡볕에도 꽃꽃이 꽃을 피워 잎을 만나지 못했어도 나타샤는 올 것이다. 백석과 길상하에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은 맑고 향기롭게 서로 그리워하며 나타샤가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느니 공작 단풍 아래 선제동자의 마음처럼 관음보살 마리아의 처연한 눈빛처럼 삼라만상의 애틋함을 모두 담아 잎이 없어도 꽃을 피워내리라. 연인이여 연인이여 처절한 그리움으로 만개하여 마침내 참 사랑을 이루소서. 눈 나리는 겨울날에는 나의 나타샤도 돌아올 것이니 우리의 사랑도 만개할 것이다. 요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교권 추락, 갑질하는 학부모,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 담임선생님을 구타한 초등생 등을 보면 청소년들을 자주 만나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요즘 아이들은 더하다. 교사는 어쩌다가 극한 직업인이 되었을까? 학생 생활지도가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지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그리고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위험 등을 교사들이 교직 만족도 하락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무형식과 형식, 비형식 등을 오가며 인간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과 변화 가능성을 양질의 교육으로 개발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강조되는 지식 교육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 개인의 정체성과 비전 교육, 다양한 생명력 회복 교육 등이 한국 교육의 미래다. 또한 지식의 구조와 형식보다는 학습자의 흥미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해야 한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교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듯이 헬렌 켈러와 앤 설리번 선생님의 관계에서 나타난 교육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그리고 심리적 환경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태양의 강문. 김남조. 가을을 감고 우리 산속에 있었습니다. 하늘이 기폭처럼 펄럭이고 태양은 익은 석류처럼 파열했습니다. 당신은 낙엽을 깔고 향수를 처음한 소년처럼 구름을 바라보고 나는 당신과 가을을 느끼기에 한때 죄를 잊었습니다. 마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벗었음을 알던 옛날, 에덴의 경이 같은 것이 분수처럼 가슴에 뿜어 오르고 만산 피 같은 홍엽, 만산 불 같은 홍엽, 아니 만산 그리움 같은 홍엽에서
모든 사랑의 전설들이 검붉은 포도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청량한 과즙처럼 바람이 불어오고 바람이 스쳐갈 뿐 사방 광막한 하루의 천지가 다만 가을과 당신만으로 가득 차고 나는 차라리 열병 앓는 소녀였으며 사랑한다는 건 참말로 사랑한다는 건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을 숨막히도록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나, 또 하나의 내 목숨. 응혈처럼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고 나는 비수처럼 한 이름을 던져 저기 피 흐르게 태양에 꽂았으니 그것은 이 커다란 우주 속에서 내가 사랑한 그 으뜸의 이름이었습니다. 박경천. 부모님의 맞벌이로 5살이 안 된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살았었는데 30대가 된 지금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할머니가 먼저 떠오른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나를 다그치거나 혼내신 적이 없다. 그릇을 깨고 쓰레기통 뚜껑을 뒤집어 쓰고 뛰어다닐 때에도 나를 그저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던 할머니의 눈동자가 떠오른다. 어딜 가든 항상 나의 손을 잡아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내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셨다. 이제 90을 바라보시는 할머니는 쇠약해지셔서 최근에 요양원으로 가셨다. 이제는 내가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리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곳에서조차 나를 기다려 주시는 건 여전히 할머니다. 얼마 전 여자친구와 할머니를 뵈러 갔다. 정말 예쁘고 귀하다며 내내 여자친구 손을 잡고 계시던 할머니의 손을 기억한다. 반가운 마음에 한참을 떠들고 각자의 삶을 나누었다. 할머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또 사랑해 주셨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회색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눈빛은 변함없기에 나도 살아가며 할머니께 받은 넘치는 사랑을 살아가며 더 많이 표현하려 한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 기다려주셨고 스스로 바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삶으로 보여주셨으며 그 삶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셨다. 이 글을 통해 내가 느꼈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점점 강조되는 요즘 세상에서 남을 위해 손을 뻗는 것조차 신뢰가 되는 세상에서 가장 빛을 낼 수 있는 가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의 사랑이든 연인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사랑이 없는 관계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모두 10초라도 내가 받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한다. 생각보다 금방 삶에 감사하고 행복한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스스로 느끼기에 아주 작더라도 무한히 커질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이란 우리들 속에 있는 능력의 예감이다. 장선자. 우리 엄마는 신데렐라 엄마예요. 6살 때 딸아이는 나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인생의 롤 모델이자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쉬고 있던 저는 플로리스트와 원예 치료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롤모델 개태석학 정영애 교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수는 경기도 여주에 자리한 여백서원을 홀로 가꾸고 계십니다.
버려지고 못 자라는 나무들을 옮겨 심어 왔다는 나무 고아원의 뜰에 수십 종의 맑은 꽃들도 피고 집니다. 정원 일을 하다 보면 잡념은 사라지고 땅 위에 몸으로 실을 쓰는 것처럼 벅찬 희열이 차오른다고 말합니다. 잡초를 뽑고 나무에 물을 주는 전형의 교수의 모습은 촌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녀 같은 감수성으로 괴테의 의미를 알리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학자의 얼굴입니다. 그녀는 2016년 정년 퇴임 무렵부터 괴테 전집을 원전에 충실하게 새로 번역하는 기나긴 작업에 도전하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에게 받은 극진한 사랑 때문에 여백의 뜰과 서원을 일반인들에게 내어주고 공유하는 나눔의 삶을 사십니다.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누군가의 옆에 그냥 다가가서 가만히 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주신 깊은 사랑을 배신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녀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며 근본일 것입니다. 부모의 신뢰와 사랑으로 헤쳐나가는 힘이 뿌리가 되었습니다. 전형의 교수의 삶을 접하고 직진하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가오는 삶을 고민하는 저에게 도전의 용기와 나의 전문 분야인 원예 활동을 접목한 다문화 치유 영역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화적 차이와 이주민의 노령 인구의 증가, 이주민 청소년의 심리적 방황과 정체성으로 방황하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치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도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에 모든 것을 쏟는 집중력으로 올바른 목적에 이르는 길은 그 어느 구간에서든 바르다. 괴테의 시구절처럼 나의 몰입을 위한 인생에 남았습니다. 소망이란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의 예감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가 이렇게 만연해지는 것을 여성단체들이 그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으면 다행인 것이지 사실 단체 존재 이유는 잃어버리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만약 여성단체 회원들은 편협한 페미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너 페미니스트야? 이 질문이 욕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라 생각된다. 도서관에서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배제하고자 주장하는 단체가 있을 지경인데 이런 날이 오지 않으란 법이 있을까? 글을 쓰기 위해 많은 자료를 찾아봤다. 사실 나도 여성 인권은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그저 인터넷에서 서로 못 뜯어서 안달난 모습들을 보며 내가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다. 단편적인 사건들은 뉴스를 보며 알고는 있었지만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 같았다. 약자의 인권은 언제든지 뒤로 후퇴할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다. 상황이 안 좋을수록 여성 단체들이 귀찮다고 외면하지 말고 양성 모두 인권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가지도록 좀 더 눈에 띄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차세대 시그니피컨트 우먼 프로젝트가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